자, 연습 문제 6단원이 오늘 숙제가 되겠는데, 유제 푸시고 연습하시는 거랑 연습 문제 푸는 게 이제 숙제가 되겠는데, 몇 문제 미리 좀 풀면서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7단원 진도 좀 나갈 수 있으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7단원 내용 자체는 심플해서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나 싶습니다. 자, 연습 문제 6단원에 몇 개를 좀 살펴볼 겁니다. 뭐 쭉 와서 뭐 6-1번부터 3번까지는 그냥 사실 미분하는 문제입니다. 잘 연습해서 잘 기억을 해준 다음에 연습하면서 다시 한번 이런 건 이렇게 미분하는 거구나, 합성함수는 어떻게 미분해야 되는구나 조금 보시면 될 것 같고, 6-4번 역함수 등장하네. 역함수 등장한다고 모두. 자, 기본적으로 역함수 문제는 역함수를 구해서 푸는 일은 거의 없고요. 실제로는 역함수의 미분법을 이용해서 풀게 되는데, 그거 때문에 뒤에 유제 11번이나 다른 거 한번 풀어 드릴 건데, 자, 6-4번의 역함수는 아주 쉬운 역함수죠. 로그의 역함수는 지수함수입니다. 2x제곱이거나 lnx 같은 경우에는 역함수 직접 구해서 하는 게 훨씬 편하니까 실제로는 이건 그냥 구해서 미분하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그렇게 미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6-5번은 그 오른쪽에 있는 식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x가 파이로 가까이 갈 때 x-파이분의 fx, 혹시 f파이가 얼마인지 확인을 한 다음에, 참고로 f파이는 옆에 구해보시면 0입니다. 따라서 그 식 그대로 f'파이가 3이라는 의미니까 개수를 구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되는데요. 6-8번 좀 풀면서 두 가지 정도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자체로 이 문제를 해결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8번 1번 리미트 x는 a로 가까이 갈 때, 자 보세요. x-a분의 x제곱 2의 a 마이너스 2의 a제곱분의 2의 x구나, 이렇게 되겠죠. 이것을 뭐 극한을 구하라고 했는데, 뭐 a에 관한 어떤 적당한 식으로 표현을 해줘야겠죠. 일단 x에 a 넣으면 a제곱 곱하기 2의 a제곱 마이너스 a제곱 곱하기 2의 a제곱이니까 오케이, 똑같은 식 맞네요. 그럼 이제 뭘 하느냐, 이것을 잘 정리해서 라기보다는, 자 여러분, 실제 앞에서 극한을 이용해서 풀어야 된다면 적당히 식을 더하기 빼기 해서 막 모양을 만들어 줘야 돼.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그냥 심플해. 위에 거를 그냥 fx로 치환하자. 자, 그러면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x 빼기 a분의 위에 있는 식 fx예요. 근데 내가 방금 x 자리에 a 넣으니까 두 식이 같은 거, 즉 0이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fa는 제로입니다. 따라서 0이니까 내가 그냥 fa 뺐다 쳐도 되겠죠. 그럼 미분의 정의에 의해서, 미분계수의 정의에 의해서 넌 f'a입니다. 따라서 내가 fx라고 잡은 이 식을 뭐 한 다음? 미분한 다음 a를 넣으라는 의미에 가깝다. 고교 과정에선 이걸 깔끔하게 정리해서 뭐라 불러? 로피탈 정리를 사용해서 이렇게 부를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로피탈 정리는 저번에 한번 설명했지만, 했죠? 나한테도 로피탈 정리 들어봤나? 그래, 좋아요. 분모 x에 대해 미분하고 분자 x에 대해 미분해서 그냥 극한 계산해줘도 되겠다. 어떻게? 고등학교 수준에선 요 정도의 증명이라기엔 조금 그렇지만 요 정도의 아이디어로, 어차피 분모 미분하면 1이었으니까 1분의 위에 거 미분한 f'x 자리에 a 넣었다 정도로 이해했다,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다는 거지. 다시 한번 볼게. 흰색 보시면 분모 미분했다 1, 분자 미분했다 fx라고 했던 식을 미분했다 f'x, 거기에 xa 넣어라 f'a 라는 결과로 동일하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미분해 볼게요. x제곱 미분하면 2x, 2의 a제곱은요 지금은 상수입니다. a제곱 상수고요. 2의 x제곱 미분해도 그대로 2의 x제곱이에요. 따라서 x에 a 넣으면 2a 마이너스 a제곱 묶었다 치고 2의 a제곱, 이렇게 정리가 좀 되겠습니다. 이게 극한 값입니다. 되겠죠? 2번도 마찬가지야. 2번도 마찬가지야. 리미트 x는 얼마로 가는 거니? 0으로 가는데 쭉 쓰면 x분의 2배의 ln 2x제곱 더하기 2의 2x제곱인가 이게? 2x제곱 더하기 쭉쭉쭉 해서 2의 nx제곱에다가 빼기 ln n, 이런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는 ln 안에 n분의 뭐식이었는데 나누기니까 내가 로그끼리의 차이로 바꿨고요. 됐죠? 얘를 합쳐서 쓰면 n분의 뭐 너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참고로 위에 있는 식을 뭐라고 또 fx라고 잡으시면 x에 0을 대입한 게 f0는 1, 1, 1, 1, 1, n개 있으니까 ln n이 되는 거고 너가 빠지게 된다. 따라서 너를 fx로 잡으시면 x분의 fx 빼기 f0의 2배다. 미분계수의 정의에 의해서 한번 쓸까? 너를 fx로 잡으시면 x는 0으로 갈 때 x를 x 빼기 0으로 보시고 2는 그냥 곱해져 있다 치고 너를 fx라고 했다면 x에 0, 0, 0, 0 넣으면 1, 1, 1, 1, 1 되면서 ln n 네가 뭐다? f0가 되는 거다. 따라서 미분계수의 정의에 의하여 EF'0가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러피탈 정리를 사용했다 치고 분모 분자 각자 미분해서 x에 0 넣은 거랑 같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괜찮다는 얘기야. 결과는 이걸 미분해서 쓰면 되는데 한번 미분해 볼게요. 로그 함수니까 분모에 누가 들어가? 자기 자신이 들어갑니다. 나다 이 녀석아. 자, 2의 nx제곱에다가 너 이제 미분한 걸 써야 되겠죠? 2x 그대로. 자, 치수 2 내려온다. 속미분 합성함수의 미분법에서 3, 2의 3x제곱 되고 마지막 항은 n, 2의 nx가 되면서 내려오게 됩니다. 따라서 x에 이제 0을 넣자 이거지. f'0니까 0, 0, 0, 0, n이에요. n이고 위에는 1, 2, 3, 4 다 더하니까 n 분모 2에다가 n 곱하기 n 플러스 1이죠. 1부터 n까지 합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에 n으로 나눈 것이고 그지? 여기에 2배 해놨으니까 결과는 뭐다? 그냥 n 더하기 1로 정리가 되겠네요. 되겠죠? 3번 또 실제로는 비슷한 내용입니다. 3번은 하는 김에 로피탈을 한번 이용을 해보자. x분의 방금 했던 것처럼 너를 fx라고 잡고 정리를 해봐도 좋고 로피탈을 썼다 치면 분모도 각자 미분이야. 통째로 미분한 거 아니야. 각자 미분, 분모 미분하고 분자 미분하면 ax제곱 더하기 bx제곱 더하기 cx제곱에다가 너 각자 미분하면 ax제곱 곱하기 lna 더하기 bx제곱 곱하기 lnb 더하기 힘들어 죽겠네. 자, cx제곱 곱하기 lnc까지 들어오고 너는요? 상수니까 죽었다 이 말이야. 1이니까 됐고 너는 1 넣으면 3분의 A 0승 1, B의 0승 1, C의 0승 1이 이거 3분의 1의 LNA 더하기 LNB 더하기 LNC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LNABC로 이렇게 쓰셔도 그건 뭐 취향껏 쓰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넘어가 볼까요? 6-11번 역함수의 미분법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한번 풀어볼까 싶습니다. 꼭 그렇게까지 두 가지로 풀으셔야 되겠어요? 그러게. 내 마음이야. 자, fx는 코사인입니다. 자, 원래 함수는 y는 코사인 x였고 이거를 y는 fx다 이렇게 보기로 한 거예요. 제가 노란색으로 쓴 건 역함수입니다. 예. 근데 코사인 역함수 어떻게 구하죠? 못 구하죠. 그리고 애초에 모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승 그냥 달면 돼요. 하지만 그거는 써봤자 미분을 할 수가 없잖아. 그리고 현재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코사인 역함수에 대해서 뭐 그게 뭔지 다루진 않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대학교에 가시면 공학과정을 전공하시거나 수학과정을 배우시면 아크 코사인 이러면서 배웁니다. 보통 엄청 중요한 친구라서 나오긴 뒤지게 많이 나옵니다. 그때가 코사인 좋은 함수잖아. 역함수도 그건 좋은 함수지. 그래서 많이 씁니다. 많이. 뭐 하이퍼볼릭 펑션 하면서 졸라 많이 나옵니다. 그만 듣고 싶은 친구 있다. 하여튼 우리는 지금 뭐 코사인의 역함수가 뭔지는 모르니까 gx라는 역함수를 만들었는데 이걸 뭐 굳이 쓰자면 코사인의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실제 쓰기도 이렇게 씁니다. 읽기를 아크 코사인 x 뭐 이렇게 읽기는 있습니다. 어디 가서 야 코사인 x의 역함수가 뭔 줄 아나? 아크 코사인 x다 이러면서 아는 척 하실 거면 두 동강 나버렸다. 다행이에요. 깔끔하게 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x와 코사인의 자리를 좀 바꿔서 이렇게 써놓읍시다. x는 코사인 y였다.
이게 부러지고 나면 얇아져서 잘 안 보이나 봐. 자, 우리 자, 화면 너머로 보셔야 하는 분을 위해서 자, 다시 x는 코사인 y였다 라고 하고, 이때 이 y가 gx인 거예요. 역함수 자체는 y는 gx라고 두는 거니까 이 y가 gx인가, 굳이 x에 대해서만 표현하자면 x는 코사인 gx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냐, g를 미분해서 2분의 1을 넣은 겁니다. g를 미분해서 2분의 1을 넣은 거예요. 다시 이 함수, 자, 연두색에 관한 함수 다시 한번 보자. 좀 넓은 거로 가자. x는 코사인 y를 미분해서 어디에다가 dy dx라 부를 수 있는 g'x에다가 x의 2분의 1을 넣은 g'2분의 1을 구하고 싶었다.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dy dx를 구한 다음에 x의 2분의 1을 넣는 것입니다. x, y가 아니에요. 자, 어쨌든 dy dx를 구해야 되니까 뭐 하자? x에 대해 미분을 하든 뭐 y에 대해 미분을 하든 건 뭐 편의상 알아서 하세요. 저는 y에 대해 미분해서 뒤집어 볼게요. 코사인 y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y입니다. 따라서 dy dx라는 내가 구하고 싶었던 오늘 도함수는 역수 마이너스 사인 y분의 1인데 여기에 x의 2분의 1을 넣은 걸 알고 싶다 이거야. 하지만 선생님, 이거는 y가 아니라 x인데요. y에 뭘 넣죠? 구해와야지 이제. x가 2분의 1을 넣고 싶은데 y엔 뭘 넣어야 될까를 구해와야지. 어디서? 여기서. 따라서 2분의 1은 코사인 y. 참고로 역함수 취하면 y의 범위는 어디야? 또 뭐 문제 나와있네. 원래 x의 범위가 0부터 2분의 파이 예각이었습니다. 예각. 따라서 예각인데 2분의 1이 되는 친구. 코사인 얼마? 60도. 됐죠? 3분의 파입니다. 아, y에는 3분의 파이라는 값을 넣어야 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보자. 되겠지? x의 2분의 1을 넣으라는 건 y에는 3분의 파이를 넣으라는 거구나. 따라서 y에 3분의 파이를 넣어서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사인 60도 2분의 루트 3이니까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라는 값으로 정리가 된다. 이게 역함수의 미분법을 활용해서 역함수 gx의 미분계수인 g' 미분의 1을 구해본 것입니다. 너무 별로예요. 자, 그래서 다른 방법을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라색 괜찮은 줄 알았는데 잘 안 보인다는 평이 또 있네. 한번 써볼까요? 태환아, 잘 안 보이면 유튜브에 댓글 달아라. 안 달면은 보이는 걸로 간주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아무도 다는 사람이 없어. 응? 다들 봤으면 감사합니다 정도는 달면 행복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요? 이런 말을 하는 저도 유튜브에 댓글 달아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 휴대폰으로 유튜브를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너희들은 유튜브 휴대폰으로 보니? 아이패드. 너도 휴대폰이나 패드 이런 걸로 봐? TV로는 안 봐? 쌤은 TV로 밖에 안 봅니다. 집에 커다란 TV 놔두고 왜 굳이 휴대폰으로? 이만한 세상, 이 정도로 크진 않습니다만은 이만큼 큰 TV가 있는데 요만한 스마트폰으로 보는 게 전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 나이스. 자, 하지만 분필꽂이로 다시 가야 된다는 점. 아무튼요. 자, 컴퓨터로는 꽤 자주 보는군요. 학원에서는 가끔 이제 쉬는 시간에 보니까. 자, 이렇게 한번 풀어볼게요. 이게 gx를 이렇게 들고 와서 문자를 x랑 y를 바꿔놓고 이게 헷갈릴 수밖에 없다니까. 뭐 안 헷갈리면 좋겠는데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fx는 코사인 x의 역함수는 gx라 하였으니 항상 이 아이디어를 채용해서 풀어볼게요. 고1 수학할 때 배웠던 아이디어입니다. 역함수와 원래 함수를 합성하면 x여야 한다. 자, 따라서 여기는 역함수 안 구하고 역함수의 미분법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무조건 x라는 문자 하나만 써서 계속 풀어볼 거야. 이게 y를 안 쓰고 싶어서 이러는 거예요. 자, 여기서 양변을 x에 대해 미분해 합성함수의 미분법에 의해서 f' gx g'x는 1이다. 잘 안 보이니 혹시? 좀 그런 면이 있어? 그러면 색깔을 바꿔보자.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2분의 1을 넣는 거죠. x에 2분의 1을 넣은 f' g 2분의 1에다가 g' 2분의 1을 구하는 것입니다.
요 방법의 단점은 아니고 여기가 좀 중요한데 g 2분의 1이 뭔지를 알아봐야 돼요. f에 뭐 넣었길래 2분의 1이 되었을까를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다시 f에 k를 넣었더니 2분의 1이더라. 그러면 g 2분의 1은 k더라. 이렇게 이해하면 되잖아. 그래서 f에 뭐 넣어야 2분의 1입니까? 코사인에 60도 3분의 파이 넣어야 2분의 1이죠. 따라서 k는 3분의 파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아하, 너는 3분의 파이구나. 따라서 f 프라임 3분의 파이에다가 g 프라임 2분의 1을 곱한 건 1이더라. 됐어. 따라서 너를 미분한 f 프라임 x는 마이너스 4인 x 여기다가 3분의 파이를 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따라서 g 프라임 2분의 1은 1이었으니 너는 뭐다? 너의 역수다. 이렇게 되어서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사실 역함수 할 때 아예 외워버리는 방법이 있겠죠. fx가 존재했고 fa가 b였을 때 g'b라는 건 원래 함수 말고 gb가 a니까 g'b라는 건 f'a분의 1이다. 이렇게 외워버리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이때 b와 a를 잘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냥 항상 이 나이 먹도록 그냥 이거 한번 쓰고 이거 한번 쓴 다음에 우리가 구해야 될 게 2분의 1 넣은 거니까 g 2분의 1은 뭘까 고민 한번 하고 계산해서 그냥 푸는 편이에요. 저는 항상 이렇게 합니다. 멍청이시거든요. 그렇죠. 저 같은 멍청이도 항상 풀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다 이런 말이야. 헷갈릴 일 없이 연습해서 저렇게 하고 하다 보면 익숙해지실 겁니다. 그러면은 빠르게 야 이거 대칭점이 저거네 해갖고 바박 때리면 되겠죠. 이걸 외워가지고 적용해야지도 뭐 나쁘진 않지만 그러다 보면 빨리 늘겠지만 하다 보니까 이게 좀 깨닫거나 이렇게 외워두면 편하겠다 하셔서 적용할 수 있으면 베스트일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제시했던 y랑 x의 자리를 바꿔가면서 문자를 정리해가면서 생각하는 건 되게 헷갈리거든요, 생각으로.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최소한 y를 등장시키지 않도록 fx의 gx의 합성은 항등함수 x여야 된다 해서 시작한 이 방법과 아예 이런 걸 외워가지고 정리하는 방법 정도를 한번 사용해보자는 거죠. 바로 6-12번 또 역함수 가지고 뭐 하는 문제인데 일단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풀이할 때 한 번 더 잡아볼게요. 그런 거. 자, 그 밑에 있는 문제는 사실 좀 귀찮은 유형이지 충분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무엇보다도 역함수 저번에도 한번 강조했던 내용이긴 하지만 한 번 더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워낙에 좀 알아두면 좋으니까. 자, 그러면 잠깐 지우고 숨 한번 돌린 다음에 뒤에 있는 7단원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가지 미분법 정리를 좀 했다 치고 다 해야 되는데 여러분의 연습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특강이다 보니까 붙잡아 놓고 풀어봐라 해갖고 아직도 못 하노 하면서 연습을 더 시키고 뭐 이러면 좋긴 한데 그럴 시간은 조금 아쉽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예비 고2 거나 고1이잖아요. 그 정도는 스스로의 힘으로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했는지 확인을 하는 것까지가 제 역할이면 참 좋겠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서 시간상 특강이란 또 특성상 여러분들이 최대한 연습을 잘 해주시고요. 저는 일단 진도를 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물론 선생님의 발등은 남아있진 않지만 한 번 더 믿어볼게요. 애들이 믿어주면 이렇게 자꾸 도끼로 찍어버리더라고. 또 속략 하면서 이렇게 바보 아니냐 넌 하면서 아직도 학생을 믿어? 하면서 이렇게 쾅쾅쾅 찍어대던데 다행히 찍는 애들도 있으면 열심히 하는 애들도 당연히 있는 법이니까 여러분들은 열심히 할 거라 믿고 곡선의 접선 오늘은 접선이 사실 제일 중요해. 과미분인데 그냥 오늘 할 일은 그냥 접선만 드립다고 할 겁니다. 접선 접선 왜 중요하죠? 곡선은 어려우니까 직선은 쉽잖아요. 그래서 접선 배우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곡선 어렵잖아요. 근데 곡선 또 여기로 확대해보면 다시 이렇게 생겼어요. 확대도 이래?
더 확대해보면 이렇게 될 거고, 더 확대해보면 직선처럼 보이겠죠. 그래서 정말 많이 확대해보면 여기에 뭐가 이렇게 될 건데, 여기에 뭐가 접선을 이렇게 탁 그린 거야. 이렇게. 확대 졸라 열심히 하다 보면 이제 그게 직선처럼 보일 거란 얘기야. 됐지? 실제로 이런 아이디어를 많이 채용합니다. 그래서 곡선에서의 접선이 왜 중요하냐면, 접선 왜 중요하냐? 곡선은 어려우니까. 직선은 쉬우니까. 그래서 그 점에서는 어쨌든 직선과는 같다는 거잖아. 그래서 접선을 구해보는 건데, 자, 어떤 함수 fx가 있었습니다. 그럼 그 위에 점 a가 있었다면 a, fa라는 함수 위에 점이 있겠죠. 그럼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실제 그 아이디어는 뭐였다? 이 점에서의 접선, 이 접선의 기울기를 f'a라고 했습니다. a, f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이게 미분계수이자 순간변화율의 기하학적인 의미다. 이렇게 부릅니다. 기하학적은 즉 그래프를 그렸을 때 좌표 평면 상에는 직선으로서 표현된다. 그때의 기울기가 미분계수다. 수트에서 배웠던 것 같은 맞습니다. 수트에서 배웠던 게 그대로 다 쓰는 거예요. 따라서 점 a, fa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오늘 방정식 구하는 것까지 오늘의 목표가 되는데, 방정식은 어떻게 구하느냐? 접선의 방정식, 곡선은 어렵지만 직선은 쉽죠. 왜? 곡선은 정말 뭐 되게 어렵지 않아. 그냥 뭐 휘어지는 것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휘어지는지, 그럼 어디서나 다시 내려갔다 올라오고 뭐 이런 게 변화가 있는지 알아야 되는데, 직선은 그런 거 없어. 찍 그리면 끝이라니까? 심지어 구하기도 쉬워요. 기울기랑 점만 있으면 돼. 근데 기울기 알았잖아. 미분계수가 접선의 기울기. 기울기 주웠다. 지난 점 여기 있네. 지난 점과 기울기를 알았으니까 그냥 바로 y는 기울기가 f'a인데요. x는 a를 지나거든요. 이때 y 값은 fa예요. 하고 a, fa를 지나고 기울기가 f'a인 접선의 방정식 만들어주면 끝이야. 얼마나 쉽니? 자, 여기에 이제 바리에이션이 2개 정도 존재하죠. 점이 주어지면 최고인데, 점이 안 주어지고 기울기를 가르쳐주면. 그러니까 나는 알고 싶은 게 기울기가 m인 접선을 구하고 싶어 라고 하면 일단은 뭘 해야 돼? f'x를 구해서 이 도함수가 m이 되는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한다. 무슨 소리야? 접선의 기울기가 m이 되는 그런 순간에 접점은 어디냐를 구한다는 거야. 그래서 x좌표가 구해지면, 예를 들어 풀었는데 x가 알파랑 베타래. 그러면 뭐야? 2개 나온다는 거지. 기울기가 m이랑 알파, f알파 지나는 친구. 그 다음에 기울기가 m이랑 베타, f베타라는 점을 지나는 친구에 2개의 접선이 생기겠죠. 기울기는 m이었고요. 알파 지날 때 f알파라는 점을 지나는 접선. 그 다음에 기울기는 또 m이었고요. 베타 지날 때 f베타라는 점을 지나는 접선. 그러니까 뭐 아이디어상 제가 2개 정도 써봤는데, 일단 기울기가 주어지면 그 기울기를 갖는 점은 어디냐? 도함수를 이용해서 그 기울기가 되는 x의 좌표, x의 값 구해준 다음에 그 점에서의 접선의 방식은 뭐다? 이렇게 하겠다. 이게 아이디어야. 세 번째는 곡선 밖의 점입니다. 덜덜덜덜. 이게 아이디어가 좀 어렵다, 그지? 뭐라고 하지? a, b, t, q? a, b 쓰자, 지금은. 우리의 분필은 소중하니까, 내 분필이죠. 내 분필은 소중하니까 줄여 써봤습니다. 히터 꺼도 되겠죠? 더워요. 어제는 엄청 춥던데 또 덥고, 약간 오락가락 하는 것 같습니다. 되게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하기 싫을 때 안 하는 되게 복지가 좋네요, 너는. 자, 곡선 바뀌죠. 이거 물론 수트 때 한 번은 정리해봤으니까 어떤 개념인지는 대충 알 겁니다. 아이디어 자체는 이런 식입니다. 이쪽에다 하나 그려볼게. 어떤 이런 곡선씨가 있었어. 이런 점에서 접선을 그리고 싶은데, 뭐 그려보면 일단 그림상으로는 이렇게 접하는 게 하나 정도, 여기에 접하는 게 또 하나 정도, 여기에 접하는 게 또 하나 정도, 이렇게 3개 정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긴 하네요. 이걸 구체적으로 그래 어떤 점에서 그러는데를 구하는 게 상당히 어려워. 그러니까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
아이디어 자체는 옛날 수학상 배웠던 그 2차 함수의 접선 구할 때 아이디어 자체는 똑같아요, 사실. a, b 지난다며. 기울기는 몰라. 그래서 기울기를 m이라고 두고 x-a 더하기 b라고 둔 다음에 뭐야? 이거 a, b는 알아요. a, b는 알고 m만 몰라요. m을 구하는 게 우리 목표야. 그럼 어떤 식으로 구할 것이냐? 원래 함수가 3차 함수 fx가 있을 거 아니야. 그 3차 함수랑 이 식이랑 같다라고 뒀을 때 뭐가 생기면 중근이 생기면 접하는 거잖아. 그래서 3차 방정식이랑 너를 넘겨서 만들어낸 3차 방식을 다시 정리해보면 나머지 개수는 다 아는데 m만 모르겠죠. 근데 걔가 중근을 가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 풀면 풀 수는 있는데 생각외로 좌표들이 잘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당연히 어렵죠. 3차 방식이 중근을 가진다는 건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정리할 방법이 크게 없어요. 3차 방식이 중근을 가진 건 수학상을 약간 되짚어보면 인수분해 한 다음에 나머지 옆에가 중근이든 뭐 중복된 근이 있든 이렇게 찾았던 것 같긴 한데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적용하기가 좀 어렵단 말이야. 그리고 좌표가 그렇게 깔끔한 정수, 뭐 분수 정도로 잘 나와주는 것도 아닐 거란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왜 수학상에서 배웠던 방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거야. 그래서 수투에서 뭐 배웠어? 반대로 접근하는 거잖아. 어떤 임의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t라는 임의의 점, t는 변수로 두는 겁니다. 너와의 가장 큰 차이는 a는 상수, 고정된 점, 좌표를 알았어요. 2,f이라는 점이었다면 t는 몰라. 변해, 알겠지. 근데 이 변하는 점에서도 어쨌든 접선의 기울기는 존재할 거니까 똑같이 뭐야? 곡선 위의 임의의 점 t, f, t에서의 접방을 구해보자. 접방 C 구해보면 y는 f't, x-t 더하기 ft 이렇게 된다고요. 어떨 땐 저렇게 쓰기 왜 어떨 땐 이렇게 써요. 내 마음입니다. 자, 저도 잘 모르겠어요. 쓰다 보면 옛날 이렇게 막 바꿔가면서 쓰던데. 자, 좋아요. 그럼 네가 뭐 지나야 돼? 반대로 접근해서 곡선을 지난다. 자, 뭐야? 이런 파란색 접선은 지금 내가 이렇게 그렸을 때 너 안 지나잖아. 여기서 이렇게 그렸을 때는 또 안 지나네. 여기서 이렇게 그렸을 때는 또 안 지나네.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이렇게 그렸을 때 딱 너를 지나는 친구는 언제냐? 따라서 네가 뭘 지날 때? a, b를 지날 때. 그때 t는 그럼 뭐였느냐? 를 구할 거고 이때 x, y에, 즉 x의 a를 y에 b를 넣어야 되겠죠. x의 a를 y에 b를 넣으면 정리 한번 해볼게. b는 f'(t) a-t 더하기 ft라는 a, b는 알아요. 주어져 있습니다. t에 대한 방정식이 되는 거야. t를 변수로 넣기 때문에 t에 대한 방정식이 이 방정식을 풀어서 t 값이 뭐냐를 찾아오겠다 이 말이야. 그래서 t를 찾아오시면 그 값을 탕탕 대입하면은 접선이 나오겠죠. 그게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접선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왼쪽에 예를 들어서 그려드렸던 3차 함수가 있었다면 t 값이 3개 나오겠죠. 지금 그림상 t 값이 3개 존재하면 뭐 구할 수 있는 경우라면 구해보시고 뭐 구하기, 즉 값이 조금 이제 뭐 무리수라든지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보통은 뭐 합이라든지 아니면 그때 관계를 이용해서 뭐 물어보거나 뭐 이럴 겁니다. 아니면 단순히 개수만 물어볼 때도 많고요. 그럼 여러분, 접선의 개수는 그렇게 해서 그릴 수 있는 접선의 개수는 방정식의 근의 개수일 거 아니야. a, b에서 그릴 수 있는 접선의 개수는 이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일 거 아니야. 허근이면 애초에 안 그려질 테니까. 자, 그래서 실전에서는 되게 특별한 경우라든지 숫자가 되게 깔끔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런 좌표들을 구하는 게 좀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를 많이 물어보냐? 개수만 물어봅니다. 접선의 개수는 몇 개나 그릴 수 있느냐? 그래서 이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는 몇 개쯤 되겠느냐? 그건 어떻게 찾아? 그래프 그려서 또 찾아줘야 돼. 다음 단원이랑 연계해서 그런 내용이 또 나온다. 되겠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이 접선 내용이었어요. 그 다음에 뒤에 문제 풀다가 또 등장할 것 같은데 이 문제는 곡선 한 개에서만 이렇게 정의를 많이 하고 있고요. 간단하게 한 2개 정도의 개념만 더 소개하고 또 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자, 무슨 개념을 또 설명하고 싶었냐 하면은 법선의 방정식이라는 개념을 좀 설명을 하고 법선이요? 법선 노멀 라인이라고 부릅니다. 노멀 라인.
EL은 왜 그냥 썼을까? 예, 실수입니다. 자, 하여튼. 아, 참고로 접선은 영어로 탄젠트 라인이라 부릅니다. 탄젠트가 접하다는 뜻이야. 네. 오호. 그렇군요. 자, 노말이 수직하다는 뜻입니다. 예. 이거 혹시 수원에서, 수투에서는, 옛날 교과서에서는 법선이라고 아예 가르쳤는데, 현재 교육과정에서는 법선이라는 표현은 안 쓰고요. 이렇게 그냥 정의합니다. 접점을 지나면서. 접선과 수직인 직선이 법선이고요. 그 법선의 방정식은 접점을 지나면서 접선과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 하면 되는 거잖아, 맞지? 이걸 간단하게 그냥 법선이라 불렀는데 왜 안 가르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법선이 이런 거다라고 가르치고 법선의 방식 구하시오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항상 그냥 문제집이나 뭐든지 다 적어줍니다. 그 접점을 지나면서 접선과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이렇게 다 나오니까 뭐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고 내용 자체는 아주 심플합니다. 빨간색으로 좀 표현해보자면 너란 얘기잖아. 접점 지나면서 접선이랑 수직인 직선, 빨간색 직선 얘기하는 거고 따라서 그냥 구하고 싶으면 기울기의 역수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이게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고 지나는 점은 똑같이 A, FA 지나더라. 이게 답니다. 그냥. 별 내용은 아니었다는 거지. 됐지? 법선은 그런 거구나. 아, 뭐야? 다 풀이도 다 써주니까 다 풀어서 이렇게 적혀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왜 설명을 했냐? 법선. 정석답게 법선의 방식의 표현 그냥 나오면 알겠죠. 그냥 그렇게 알아들으시면 됩니다. 일반 뭐 센이나 일품이나 뭐 나중에 문제집 같은 거 푸시면 다 풀어서 접점과 수직이면서 다 써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 다음에는 곡선 두 개의 비교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아직 심하게 다루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가볍게만 볼 건데 아마 뒤에 연습 문제인가? 하나 정도 있는 것 같던데 봅시다. 곡선이 두 개 주어지면 y는 fx라는 함수, y는 gx라는 곡선 두 개의 함수가 주어지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두 함수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런 거지. 자, 둘이 접할 때가 있어요. 두 곡선이 접한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면 두 곡선이 접한다. 그럼 말 그대로 이렇게 하거나 정말 엄밀하게 말하면 한 점에서 접한다. 이런 표현도 씁니다. 내지는 공통 접선을 가지면 근데 조금 애매한 표현들인 게 봐봐 이런 3차 함수가 있었고 이 점에서 예를 들어 어떤 2차 함수랑 접했다라는 표현을 쓰면 한 점에서 이렇게 접하듯이 만났다라는 것은 너한테서 그은 접선이 서로 같아야 돼. 나의 접선 또 네가 되고 너의 이 점에서의 접선 또 네가 되는 거야. 그럼 같은 거야. 근데 이게 엄밀하게 한 점에서만 만나는 건 아니에요. 왜? 2차라면 3차라면 내려가다 보면 3차가 2차 앞지를 때가 있을 테니까 저쪽에서 하나 더 만나긴 만납니다. 그래도 접하는 건 접하는 거고 알겠지? 공통 접선을 가지는 건 살짝만 설명해주면 너의 접선이 이런데 쟤는 저쪽에서 접하는 거야. 얘는 여기서 접하고 얘는 여기서 접하는데 어쨌든 접선이 공통인 거잖아. 살짝 저런 애매한 표현일 때가 있어가지고 좀 보통은 이런 표현을 많이 쓰던데 한 점에서 만나면서 그때 접선이 공통 접선이다. 이런 표현이 좀 정확하게 들어가면 이런 표현이 되는 거야. 조금 애매하다, 그죠? 이런 거는 좀 확실하게 구분을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이런 경우라면 요 점의 좌표가 x는 t였다고 합시다. 만나기는 해야 될 거 아니야. 따라서 ft랑 gt라는 함수값이 둘이 뭐 해야 돼? 같아야 돼. 이때 접선의 기울기가 너의 함수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또 같으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f't랑 g't가 같아야 돼. 이 연립 방정식을 풀어서 t의 값을 구하던가 정리를 해주면 그것이 바로 두 곡선이 접할 때의 상황을 정리한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되겠죠? 오늘따라 왜 이렇게 위로 올라가냐? 왜 이러지? 이거는 확실히 올라갔어요. 얘가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했어. 왜 이러냐? 정신 안 차려? 자, 기분 좋은 일 있었나? 왜 자꾸 올라가지? 주식도 이렇게 우상향하면 참 좋을 텐데. 물론 저는 주식을 하지 않습니다. 좀 신기한데 잘 하지 않습니다.
했을 때 실패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안 팔면 실패가 아니지, 감사. 실제로는 보유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왜 안 하냐면 그 이득을 많이 본 적도 한 번도 없어요. 코딱지만큼 오르면 버뜩 팔아버리고 도망가기 때문에. 애초에 사면은 떨어진다는 말이 정확하더라고. 내가 사면 보통 떨어집니다. 손해를 안 봤다기보다는 그걸 지켜보는 거지. 내 거는 안 오르거나 떨어지는데 다른 건 오르잖아. 저걸 샀어야 되는데 하면서 이런 막 스트레스 받으면서 내 것도 올라 막 오를 때 막 너무 좋잖아. 근데 더 많이 오른 친구가 있단 말이야. 저걸 샀어야 되는데 하면서 저희 무지함을 탓하면서 그렇게 며칠 이렇게 힘든 시간, 며칠이면 좋을 텐데 한두 달 가까이 힘든 시간 보내다가 막 오르기 시작해서 막 조금 올라가잖아요. 조금만 더 지켜보다가 더 기다려야 되나 하다가 뭐 모르겠다 하면 빨리 팔아버리고 나는 이제 마음의 평화를 찾는 편이거든. 평화를 찾고 한 일주일 안 보는데 일주일 다시 딱 뒤에 보면은 막 더 올라가 있고 이러면 막 내가 내 복을 발로 찼구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너무 힘들더라고 그런 시간들이. 내가 알고 있는 정보라든지 수준으로는 예측이란 것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잘 모르겠고 그냥 딱 그게 맞는 것 같아. 우량주나 아니면 되게 유명한 거 아니면 시계 돈 묻어놓고 한 2, 3년 뒤에 꺼내보든지 사회생활이 좋아지면 그때 가서 꺼내보든지. 근데 개인적으로는 좀 저랑 되게 안 맞는 것 같고 코인 이런 것도 저랑 아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돈을 잃어본 적은 없는데 크게 번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치킨값 벌면 바로 도망가는 수준이라서 됐다 이번 달 치킨값 벌었다 하면서 이런 생각. 그런 시간들이 나를 좀 너무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업하는 도중에 쉬는 시간만 되면 휴대폰 켜서 올라인지 안 올라인지 봐야 되는 상황이라든지 과외하는 도중에도 한 번씩 이제 애들 문제 풀고 있는 거 보고 있고 막 이렇게 이건 좀 주객이 전도되거나 너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최근엔 일절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 상황도 안 좋다며. 아무튼 어쩌다 이런 얘기는 하여튼 여러분들도 할 필요성은 저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좀 엄두가 안 나는 편이고 그냥 성실하게 돈 버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는 편이고요. 본인의 투자 성향을 잘 확인해 보신 다음에 저는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재테크는 똑같이 동일한 임금을 하고 받고 똑같은 노동을 하였을 때 물론 당장 1, 2년 만에 차이가 나지는 않겠지만 5년, 10년 뒤에 둘의 자산 가치가 규모의 차이는 재테크가 가져다 주는 거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맞다. 다만 그냥 하면은 당연히 의미는 없을 수 있다. 누구의 추천? 그냥 누가 뭐 이게 좋다던데 특히 유튜브를 하든지 사회신문 같은 거 몇 개 좀 보고 뉴스 몇 개 좀 보고 이게 괜찮다던데 하는 수준의 투자를 할 거면 안 하시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시간을 정말 많이 투자해서 좀 정보도 되게 수집하고 또 투자의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기 때문에 누가 추천해서 산 것도 니잖아요. 추천했지 사라고는 안 했잖아. 사라고 추천한 거 아니야? 너무 좋은 주식을 추천만 했지 사라고는 안 했다. 지도 돈 있었으면 지 돈도 더 샀겠지. 여튼 판단은 모두 자기가 하는 거니까 책임도 모두 본인이 지는 거니까 누구 탓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잃었을 때. 그래서 그런 거 잘 따져보시고요. 되겠죠? 하나 기억해. 네가 아는 정보는 남들도 다 알아. 그래서 신문에서 이게 좋다더라. 뉴스에서 저렇게 하면 좋다더라. 코인이 이제 막 상승한다더라. 이런 뉴스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는 사실 내가 보기엔 큰 돈 벌 수 있는 시기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우리 같은 일반인은 그냥 묻어놓고 그냥 뭐 잘 모르겠다 하고 기다리든지 아니면은 그냥 정말 성실하게 일하는 시간만큼 주식에 또는 정보를 얻는데 또 그런 걸 분석하고 내가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는데 좀 시간을 투자를 충분히 하고 투자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아닐 거면 하지 마세요. 됐죠? 아닐 거면 하지 마라. 대충 알아보고 막 주변의 추천이라든지 누가 사라던데 이런 수준이면 책임도 다 지가 지는 거야. 그렇게 살 거면 정말 여유자금이라고 그러나 내가 예를 들어 한 100만 원을 이제 보유할 거나 벌고 있다면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에 없어도 괜찮은 돈 정도로 투자하는 거는 추천드리겠습니다.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엄두가 좀 안 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거는 뭐 곡선이 서로 수직하는 내용보다는 좀 더 중요한 것 같아서 잠깐 언급을 해봤습니다. 파이팅! 자, 모두의 투자가 행복하길 바랍니다. 근데 글씨는 왜 올라가는 거야? 근데. 자, 하여튼 곡선이 서로 수직하는 겁니다. 곡선이 수직한다는 건 좀 애매한 개념인데 어떤 느낌이냐면 아까 왜 접선이 왜 좋냐 하면은 직선이잖아요. 곡선도 확대하면 직선이다 이거야. 그 순간에 접선으로서의 직선이 된다. 곡선이 수직한다는 건 약간 이런 뉘앙스예요. 이 점에서의 접선이.
자, 흰색 함수의 접선이 저기 있어. 노란색 함수의 접선은 여기 있는 거야. 이때 흰색의 함수의 접선과 노란색 함수의 접선 구분이 좀 되나 저쪽은? 좋았어. 다른 색깔을 좀 넣어볼까? 주황색 함수의 접선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 그냥 노란색 함수의 접선이 이렇게 그려져 있을 때 두 접선이 수직하면 우리가 그때 그 순간 곡선이 수직하는 것으로 봅니다. 너를 엄청나게 한 2000만 배 이렇게 확대해서 딱 보면은 서로 그냥 수직한 직선 두 개 찍찍 그어져 있는 수준일 거 아니야. 그렇게 이해하겠다. 그런 거지. 그래서 똑같이 T라는 점에서라면 일단 만났을 거 아닙니까? 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 일단 만나긴 해야 우리가 수직하든 말든. 애초에 여러분 수직하여 만난다까지인데 직교한다라고 표현하면 수직하여 만난다를 두 글자로 표현한 거예요. 한자어의 장점이다. 그죠? 하여튼 직교한다면 두 곡선이 서로 수직으로 만난다면 만났는데 뭐라고? 그때 접선의 기울기가 뭐기 때문에 곱해서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그때 만들어지는 직선이 수직이다. 그래서 직선의 기울기가 서로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는 기본은 뭐야? 당연히 곡선 하나 주어져 있을 때 접선을 정확하게 구하고 해석하고 바깥에서 끈 접선들 개수 세알려보고 하는 게 기본이고 거기에 곡선이 두 개로 늘어나면 저런 방법들을 사용해서 곡선 두 개를 좀 해석해 보겠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풀어볼게요. 선생님, 저희가 다 수트 때 배웠는데 그렇다 이거야. 오늘 미적분 하면서 이제 활용 단원이 이제 슬슬 들어왔잖아. 미분을 할 줄 알게 됐고 이제 도함수로 뭐 할래? 수트 때 배웠던 거 다시 할 겁니다. 바뀌는 거라고는 이게 도함수 하나 딸랑 추가된 게 다예요. 하나도 안 바뀌었습니다. 다 똑같아요. 하는 거라고. 접선 구해보고 그래서 언제 증가하는데 감소한데 보고 그래서 극대극소는 어디 있는데 찾아보고 그래프는 위에 그리는데 확인해보고 최대값 최소값 찾고 이게 답니다. 오늘 해야 할 일. 오늘이 아니고 앞으로 해야 할 일. 그래서 수트 때 했던 아이디어를 그대로 다시 한번 소개하는 시간을 이렇게 가지고 실제 근데 해야 되는 건 함수가 다항함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수 로그 함수, 초월 함수, 그 다음에 둘이 합성되어 있고 곱해져 있고 지랄들 하고 있는 그런 함수들 가지고 해보겠다. 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깔끔하게 f'x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경우는 f'x를 구해서 저도 정리를 해보겠지만 음함수라든지 역함수라든지 아니면 매개변수라서 그런 게 좀 힘들 때는 무조건 dy dt를 구한다. 아니 dy dx를 구하는 게 오늘의 목표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 시간까지는 뭐였다? dy dx를 구해라. 그래서 이걸 x에 대해 정리해라 까지였다면 이번 단원부터는 너 구해라. x에 3 넣어서 그때 값은 얼만데. x에 3 넣고 y에 1 넣었을 때 그때 접선의 기울기는 얼만데. 그럼 좀 더 가서 기울기도 알았고 지난 점 알았으면 접선 또 구해줘. 뭐 그 정도가 되는 거예요. 정말 기본적인 활용이니까 접선 구하면 즉 도함수를 구하는 게 일단 기본이고 그 다음 뭐 하자? 그때 지나는 접선의 기울기 내지는 그때 접선의 방정식까지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7-1번입니다. 저 7-1번 1번 자 y는 ax 더하기 코사인 x 더하기 b라는 직선이 곡선이 있었는데 위에 점 0,1 일단 0,1이라고 하니까 0 더하기 코사인 0은 1이에요. 정말 중요한 부분 중 또 하나인데 이때까지 다항함수 할 땐 행복했던 점이 0 넣으면 다 0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적분 들어와서 지수함수가 그렇고 2의 0승 1입니다. 애초에 ln에는 0도 못 넣어요. 그다음 코사인 0은 또 1이에요. 자, 그래서 0 넣으면 0 절대 아니니까 항상 신경 쓰시도록 합니다. 여기서도 그렇지만 뒤에 적분 가면 진짜로 엄청 신경 써야 됩니다. 자, 0,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y는 2x 더하기 1이었을 때 그러면 뭐야? 이 함수를 f라고 했을 때 f'0가 접선의 기울기 2였다 이런 얘기고요. 따라서 우리는 이걸 미분할 필요가 좀 있겠네요. 미분하면 a 마이너스 sin x고요. 어차피 b는 뭐 상수니까 미분해도 0이고 원래 0이기도 했습니다. 0 넣자. 0 넣으면 a잖아. a는 2 이렇게 되는 거고. 선생님 c는 어떻게 구하나요? 여러분 0,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에요. 금마도 0,1 지나야지. 그래서 c도 1입니다. 이렇게 A, B, C를 체크해 주셨다. 자, 넘어갔어. 2번. 선생님 뭐예요? 이게 x제곱 더하기 2y 2x제곱 더하기 y의 세제곱은 3. 아하, 이거 음함수구나. 네, 그렇습니다. 그냥 음함수일 뿐이에요.
우리의 목표는 fx로 표현하면 좋지. y는 fx에서 미분하면 좋지. 근데 안 되면 dy dx 그냥 구해서 그때 값 적당히 넣어보면 되겠습니다. 양변을 x에 대해 미분할 건데 y를 미분할 차례입니다. 2y 프라임 2x제곱 그대로 2y를 그대로 한번 쓰고 2x제곱을 미분했는데 그대로일 거 같고요. 3y제곱이 되었다가 y 프라임 달아준다. y세제곱을 y에 대해 미분하였으니 3y제곱 되었다가 y 프라임 달아주고 는 제로. 제발 3 쓰면 안 된다. 이까지 신경 엄청 빡 쓴다니까 애들이. 자, 곱하기니까 2y 미분해서 y 프라임 됐고 2x제곱 한번 딱 쓰고, 야 앞에 있는 곱 그대로 한번 쓰고 뒤에 있는 함수 미분해서 쓰고 3y제곱 y세제곱이니까 y에 대해 미분하고 y 프라임 딱 달고 오케이 하고 는 3 이렇게 쓴다고. 진짜로 진짜야. 애들 한 매기면 2명 정도 맨날 이래. 그러면 안 돼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 이걸 y 프라임에 대해 정리하는 게 저번 시간에 하는 일이었다면 이번엔 정리는 안 할 거야. 왜? 뭐 봐? x에 0, y는 1을 넣었을 때 접선의 기울기. 그냥 이렇게 생각해. x에 0, y는 1 넣었으면 y 프라임은 얼마일까? 그냥 이렇게 세 개의 문자를 구한다 치면 돼. y 프라임도 하나의 값인 거야 어쨌든. 자 구해보자. x에 0 넣자. x에 0 넣자. y에는 1을 넣자. x에는 0 넣고 y에는 1을 넣자. y는 1을 넣자. 조심해. 2의 0제곱은 1입니다. x는 0이었으니까 2y 프라임 더하기 2의 0성 2 더하기 3y 프라임은 0. 따라서 5y 프라임은 2니까 마이너스 5분의 2가 된다. 우리가 구하고 싶은 x가 0, y가 1이었을 때는 dy dx y 프라임의 값이 마이너스 5분의 2다. 이렇게 주는 겁니다. 됐죠? 넘어갑시다. 따라서 7-2번입니다. 자, 곡선 y는 ax제곱이 lnx에 접하도록. 곡선 2개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본다면 사실 그림을 그리는 건 그냥 이해를 돕거나 조금 이제 그런 식으로 그냥 그려지는 거구나 정도를 돕기 위해 하는 거지. 그림을 그리는 것만으로는 그 a 값을 구할 수가 없는데 왜 이렇게 직선을 묶고 이거 카메라가 휘었나? 삐딱하지? 임마 이거 삐딱한데 왜 저기 골바르죠? 카메라가 휘었을 수도 있겠네요. 약간 그렇지. 아닌가? 저 평행이? 가로선 평행이 보여? 살짝 올라가. 미안합니다. 지 혼자 이상한 생각한다. 그자? 자, 그래서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잘 보시고. 네, 여러분 혹시나 유튜브인데 너무 삐딱해서 불편하면 고기를 까딱해서 보세요. 알겠죠? 고기를 까딱하면 쉽잖아. 그지? 맞죠, 태아나? 도저히 안 되겠다. 난 고기를 까딱하면 목이 아파서 안 돼. 그럼 이렇게 모니터를 살짝 들어. 이렇게. 알겠지? 아니면 돈 주고 좋은 모니터를 사시면 요새 모니터 회전하더만. 새로 모니터도 있더만 이렇게 휙 돌리면. 유튜브 쇼츠 쉽게 보려고. 별지랄을 다 한다. 그죠? 나는 누가 추천을 해서 내 친구가 꼭 화면이 세로로 회전하는 걸 사래. 그걸 뭐 쓸모는 있겠네. 근데 그걸 꼭 그렇게 써야 될 이유가 있느냐 하니까 유튜브 쇼츠를 봐야 되는데 개쩐다고. 이런 화면에서는 유튜브 쇼츠 보면 이렇게 잘려서 나오잖아.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화면이, 그것도 심지어 여기서 이렇게밖에 안 보이잖아. 개판이에요 진짜. 이게 큰 거 이렇게 나오잖아. 세로 캠 볼 때는 진짜 필수라고 하더라고. 이게 화면이 이렇게 회전하면서 세로 캠이 이렇게 가득 찼을 때 주는 이 만족감이 쩐다면서 꼭 사라고 하더라고. 아무리 제가 아이돌을 좋아해도 그렇지 그렇게까지 해야 될 것 같군요. 갑자기 든 생각인데 여유가 된다면 하나 정도 이렇게 사두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좋을 것 같긴 한데. 자, 장난입니다. 0,0을 지나면서 접하는 약간 이런 느낌? 여기서 이렇게 만나면서 접하는. 자, 그래서 두 곡선이 접했다는 건 아까도 설명했지만 그 교점에서의 접선이 서로 같아야 돼. 어이씨, 잘 그리지 그랬노? 자, T라는 점에서의 접점이 서로 같아야 돼. 그래서 각자 곡선을 미분한 다음 각자 접선의 방식 구해놓고 두 식이 같다라고 비교하셔도 됩니다. 그래도 돼요. 너 미분하면 2ax잖아. 너 미분하면 x분의 1 아니야. 너한테서 기울기를 t라는 점에서 2at x-t 더하기 at 제곱하고 또 너한테서 미분하면 t 넣었을 기울기 t분의 1 x-t 더하기 ln t잖아.
각자 곡선 구한 다음에 둘이 같다 해도 당연히 되지. 왜 안 돼, 세상. 근데 그 과정이 어차피 t로 지금 같은 식이니까 기울기끼리 같고 그때 함수값이 같고, 그래서 아까도 설명했지만 at제곱이라는 함수값과 lnt라는 함수값이 서로 같고, 미분했을 때 t를 대입한 eat라는 f't와 너를 미분해서 t를 넣은 g't가 서로 같고를 그냥 풀면 되는 거예요. 뭐 곡선 한번 쓰고 같구나 이해하든 한 방에 좌표가 같은 좌표, 그때 접선의 기울기 서로 같고 라고 이해하든 편한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그냥 구해봐도 누가 뭐라 하겠어요. 네 노트 보는 것도 아닌데. 풀어보자. 어떻게 풀지 이걸? 자, 여러분 포인트는 자, 지금은 좀 심플해. 양변에 t 곱한 다음에 2at 제곱 해갖고 대입하면은 이제 t 값이 얼마인지 빠르게 구할 수 있는데, 자, 포인트는 이렇습니다. 누구를 하나 죽여야 돼. 소거를 해야 된다 이 말이야 우리는. 그래서 보통은 이런 상황이면 이렇게 적게 적혀있는 애를 죽이면 돼요. a가 한 녀씩밖에 안 적혀있으니까 a를 소거하면 애지간한 건 다 풀 수 있습니다. 됐죠? 물론 목표는 a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a를 소거하면 좀 슬프지만 일단 t부터 구하고 다시 a를 구하는 게 보통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뭐 어쩌겠어요. 자, 특히 뭐 t제곱이 여기 보면 2a t제곱이 1이니까 t제곱은 2a분의 1이다. 여기 넣으면 좋긴 한데 결국에는 a가 소거되고 t가 남아있는데 얘를 어떻게 소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뭐 안 되는 게 없는 세상에. t제곱은 2a분의 1 넣고 2분의 1인데 t 대신에 t제곱은 2a분의 1이니까 t는 루트 2a분의 1이 지롱하게 집어넣고 이렇게 정리해도 당연히 되는데, 그냥 이게 하던 대로 a 구하고 t 구하고 a 구합시다. 자, 볼게요. at에다가 t제곱 곱하면 at제곱은 2분의 1입니다. 따라서 이거는 여기다가 대입하면 2분의 1은 lnt고 t는 오늘부터 뭐다? 2의 2분의 1제곱이에요. 따라서 여기다 다시 대입하면 2의 2분의 1제곱 제곱했으니 a 곱하기 2는 2분의 1. a는 2분의 1입니다. 2분의 1이에요. 2분의 1. 혹시 서울에서 전화 온 친구 있나? 언제 한번 있으면 꼭 물어봐야지 내가. 요즘 갈쌤이 서울 말씀하셨는데 너무 헷갈렸어요. 진짜로 구분이 안 돼? 에이, 설마. 나는 아직도 믿을 수가 없다. 나는 보시면 알겠지만 표준말을 쓰잖아. 완전 표준말을 쓴다니까. 대구에서 짜고 자랐지만 당연하지, 표준말을 쓰지. 야, 그럼 영어로 이걸 누군가에게 읽으라고 하면 잉글리시라고 읽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나? 이에다가 강조를 이렇게 넣지 않나? 그 이에 거듭제곱 할 때도 이에, 내가 이거 대구 사람이라서 이의 이승이랑 이의 이승이 이렇게 되는 건지 잘 모르긴 하겠는데, 진짜일까? 이의 이승 이렇게 읽는다고? A, B, C, D, E, F, G라고 읽지. A, B, C, D, E, F, G. 그걸 어떻게 E라고 읽지? 잘 모르겠네. 참고로 이제 미적분하면서는 거의 쓸 일 없겠지만 가끔가다 Z가 등장할 일이 있으면 저는 그냥 Z라고 읽겠습니다. 수학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G라고 읽어도 좋긴 하지만 Z라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제가 영어를 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편의상 그렇게 읽는 겁니다. 난 그래서 대부분의 수학생은 다 Z라고 읽으니까 그럴 줄 알았는데, 최근에 우리 또 유튜브 보다 보니까 우리 학원의 또 자랑 이종근 선생님께서 G라고 읽으시더라고. 그걸 뭐 발음 완벽한 G였는데 좀 놀라웠습니다. 자, 이거 제가 하는 주장이 이제 그냥 GX랑 GX랑 어떻게 구분을 하냐 이건데, 제가 영어 발음이 개 후려가지고 뭐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실제 수학하면서 GG를 같이 쓸 일은 없습니다. Z 등장한 문제에서 GX가 등장하는 일도 거의 없고요. 충분히 발음으로 구분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편의를 위해서 하던 대로 Z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이해를 잘 하시면 되겠다. 뭐 그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접선의 방식을 몇 개 구해보게요. 7-3번. 실제 이제 계산을 좀 통해서 접선의 방식을 좀 구해봐라. 이런 유형이었습니다. 자식. 법선도 구하라고? 법선은 안 할 거예요. 그냥 딱 한 개 정도만 법선을 한번 구하면서 이런 식으로 그냥 구하면 되는구나 정도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됐죠?
아, 1번 너무 좋다. 진짜 최고. 2 넣으면 2. 좋아요, 좋아요. 미분해도 그대로 개쩐다 진짜. F'2는 뭐라고? 1라니까? 따라서 뭐야? 기울기가 인데 x가 2 지날 때 2 지나지롱. 왜 이렇게 2분필 이거 왜 이렇게 끓기지? 자,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이게 접선이고요. 법선은 뭐 하면 돼? 딱 하나만 보여줄게. 법선 기울기를 마이너스 2분의 1로 주세요. 너의 역수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겁니다. 에헤이, 이거 왜 이렇게 끓기냐 오늘. x 마이너스 2 더하기 2가 되는 거고,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더하기 2분의 2 더하기 2. 뭐 통분 해놓고 싶으면 해놓으시고, 하기 싫으시면 그냥 두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아, 뭐야. 2번. 썩 유쾌한 모양이 아닌데. x, ln x에다가 더하기 4x. 위에 점 1,4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보자. 자, 일단 미분부터 해야죠. x 미분하면 ln x입니다. x 그대로 두면은 x분의 1이고, 얘가 미분하면 x분의 1이고, 너는 4죠. 따라서 ln x 더하기 5가 되는데요. f'1은 5가 되겠네요. ln 1은 0이니까요. 제가 y는 fx라고 따로 두지는 않았는데 별말 없이 그냥 f'이라고 쓰면 y'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y'의 단점인데 x에 3 넣었을 때마다 밑에다가 작게 이렇게 써야 되니까 별로인 것 같아서 f'로 그냥 쓸게요. 아이, 접선만 구할게. 기울기 5다. 1진하고 4진합니다. 끝! 정리는 하고 싶으시면 하시면 되겠다. 왜 또 휘었지? 아, 저거 진짜. 저 어떻게 해야지 덜 휠까? 쓸데없는 것과 예민한가? 자, 2분의 1,1이라는 점을 지났는데, 미분하기 싫게도 생겼다. 자, y'은 1-x의 전체의 제곱분에 미분하면 1-x, 마이너스 x가 있는데, 이거 마이너스가 자꾸 배지는 플러스가 됩니다. 맞죠? 따라서 1-x의 제곱분에 1이 되는데요. 여기에 2분의 1을 넣어주시면 2분의 1의 제곱, 4분의 1의 역수 4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기울기는 4인데 x는 2분의 1 지날 때 y는 1 지나더라. 뭐 전개하면 4x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되겠죠. 법선은 뭐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 구해서 하면 될 것 같고요. 됐죠? 4번. y는 탄젠트 제곱 x다. 약간 좀 재미가 없습니다. 선생님 뭐 하는 짓이라고 하면 그냥 미분해서 숫자 넣고 이게 다야. 네, 맞아요. 이게 답니다. 뭐 어떡합니까? 이 탄젠트 x에다가 탄젠트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 x예요. 4분의 8을 넣어볼까요? 탄젠트 4분의 8 1이고, 코사인 4분의 8가 루트 2분의 1인데 그것을 제곱하고 역수를 취했습니다. 이미 기울기도 4분요. 4배 x-4분의 파이에다가 1 따로 더해주면 끝! 됐죠? 전개는 필요하면 하시면 되겠다. 자, 7-4번에 1번. 이거에서 많이 번친 건데? 이 곡선 위의 점 x1, y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는데요. 첫 번째 문제는 원입니다. 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라는 어떤 하나의 원에서 원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식. 혹시 공식 기억나나요? x1x 더하기 y1y는 r제곱이었습니다. 이 기본형이라든지 이런 형태일 때는 알아두면 굉장히 유용하다고 했다. 이거는 실제로 보통 고등학교 과정에서 증명했던 과정을 보면 이렇게 증명하죠. 원점이었다 치고, 그래 x1, y1이 이렇게 있다 치자. 이때 접선의 방식을 구하여라. 이게 문제였는데 지나는 점은 알았다 이거야. 지나는 점은 알았어. 그러면 원점과 너의 수직이잖아. 기울기가. 그지? 그래서 이 기울기가 x1분의 y1이라면 너 수직이잖아. 마이너스 y1분의 x1이죠. 따라서 접선의 기울기는 y1분의 x1이고 지나는 점은 x1, y1이니까 너를 조금 그럴듯하게 정리하려고 양변에 y1을 곱해요. y1, y는 마이너스 x1x 더하기 마이너스 이렇게 전개하면 x1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이 돼요. 그죠?
x1, y1은 원 위의 점이니까 대입하면 r제곱입니다. 따라서 x1 제곱 더하기 y1 제곱은 r제곱이에요. r제곱이고 너 넘어가면 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원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식은 너다 이렇게 증명을 했었는데 이제는 미적분 과정이 왔으니까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을 어떤 식으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서 그러지 마. 자, 접선의 기울기를 이용해서 해보자. 어떻게? dy dx를 이용해서. 너 양변을 x에 대해 미분하면 2x 더하기 2y, y 프라임은 제로잖아요. y, r은 상수니까 미분하면 0이다. y 프라임은 마이너스 y분의 x예요. 따라서 어디서? x는 x1, y는 y1이라는 이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y1분의 x1으로 동일하게 주어지게 되겠고 정리한 결과 똑같이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고교 1학년 때는 너를 수직하니까 이렇게 기울기를 구해왔는데 이제는 미분해서 구할 수 있다 이거. 왜 미분을 할 줄 알아야 되느냐? 2번 같은 요런 꼬라지일 때는 미분해서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것도 우리가 맨날 배웠던 2차 함수 뒤집은 거야 그냥 역함수로. 그래서 얘도 사실 정리하려면 할 수 있겠고요.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죠. 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접선 그어가지고 수직이다 이런 얘기를 하기가 힘들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걸 하려면 이제 음함수의 미분법을 좀 다룰 필요가 있겠다는 거지. 참고로 2번 같은 모양은 지금 뒤집어져 있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y는 x제곱의 그래프와 똑같은 함수를 그냥 y는 x에 대칭시켜 놓은 거잖아. 2차 함수 그래프 보면 뭐라 부르죠? 포물선 그래프라고 부르죠. 그래서 얘도 포물선 그래프입니다. 다만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으면 y제곱은 4px는 요렇게 생겼어요. p라는 점이 초점인. 자, 혹시 나중에 기하를 하게 될 일 있으면 보게 될 겁니다. 고3 1학기 때 그 진로 선택으로 기하를 선택하시게 되면 첫 단원이 2차 곡선이라서 아마 보게 될 거예요. 제일 첫 단원이 처음 나오는 게 포물선이에요. 얘입니다. 얘. 그냥 뭐 그렇다는 거야. 몰라도 됩니다. 미분이나 할 줄 알면 돼. 자, 미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y제곱은 4px거든요. 따라서 양변을 x에 대해 미분하면 2y, y 프라임은 4p거든. 2y분의 2니까 y분의 2p거든요. 따라서 y1이라는 점에서의 기울기는 y1분의 2p. 야, 봐봐. 기울기가 이건데, 기울기가 저건데, 지나는 점은 x1, y1이잖아.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은 y1분의 2p인데, x는 x1, y는 y1을 지나는 거고요. 정리를 좀 예쁘게 하기 위해서 y1, y는 2p x-x1 더하기 y1 제곱이 되는 거고 y1, x1은 x1, y1은 너 위의 점이니까 y1 제곱은 4p x1입니다. 따라서 사실 이대로 둬도 누가 뭐라 합니까? 이게 둬도 되는데 굳이 정리하자면 대입해서 정리를 좀 해주면 y1, y는 2p로 묶으면 x-x1 더하기 2x1이잖아. 따라서 x 더하기 x1으로 바뀝니다. 뒤에 달린 거 없어요. 이렇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도 정리해서 많이 쓰는 편이고요. 그렇게 분필이 끓기지. 칠판상 할라. 자, 나중에 주우면 되겠죠. 칠판이 좀 끓기면, 비싼 칠판 끓기면 제 마음도 아프니까. 뭐 제 돈으로 단 건 아니고 전임자가 달아주고 가셨는데 고맙게 쓰고 있는 중입니다. 학원 돈 반, 자기 돈 반 정도로 이렇게 달았다고 하시더라고. 이게 학원에 무언가 요구를 하면 좀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은 경우가 분명히 있으니까 원래 있던 칠판인데 왜 또 새로 달려느냐 하면 또 그렇긴 하니까 본인의 이제 욕심 또는 더 나은 업그레이드 그런 걸 위해서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니까 원장이 또 반틈 정도는 투자해달라 하시면 보통 받아들여 주신다고 하더라고. 잘 배웠습니다. 그래서 뭔가 필요하면 돈을 반 정도 준비하면 된다는 거구나 하면서 이렇게. 근데 맞지 않나? 그 투자를 어쨌든 원장님이란 투자자한테 내가 투자를 받으려면 가치를 보여줘야 되잖아. 원장님 100만 원 정도 쓰시면 제가 몇 달 안에 100만 원 더 크게 돌려드릴 수 있다. 이렇게 호언장담해야 되는데 원장 입장에서는 안 써도 어차피 더 열심히 돈 벌어 나올 거 아니냐 하면은 그럴 수는 있으니까. 하지만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내 돈을 일정 이상 써서라도 하는 거죠.
개인적으로 제가 이 전에 학원은 좀 작은 학원이어서 갖고 싶었던 게 하나 있다면, 지금은 칠판이 너무 크니까 한쪽에 전자 칠판을 다는 건 너무 비효율적인 것 같아갖고 지금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그때는 그림을 좀 빨리 불러오는 거랑 좀 편하게 그리고 지우고 싶어가지고 또 먼지 날리는 걸 좀 줄여보려고 전자 칠판 하나 달아볼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너무 비싸요. TV 수준으로 해서 이게 왔다 갔다 이 바닥 바퀴 달고 이게 왔다 갔다 미는 건 이제 한 수십만 원대에서 100만 원 수준으로 어떻게든 구하려면 구할 수 있겠던데, 여러분 분명히 얘기하는데 가격이 싼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의미 있는 걸 달려면 이제 수백만 원대로 올라가고, 크기를 키우고 고정시키면 이제 비용이 한 4, 500만 원대가 되더라고.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손가락을 좀 더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지금. 자, 3번. 자, 나은씨, 자, 볼게요. y는, 이제 x제곱이구나. 요거는 나중에 기하를 할 때를 대비해서 한번 언급을 해드리면 타원의 방정식입니다. 타원의 방정식. 알겠죠? 타원. 원은 모든 반지름이 동일하다면 타원은 누군가는 길고 누구는 좀 짧고 뭐 그런 차이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 근데 이거 미적분에서 꼭 해야 돼. 네. 원래는 기하에 있던 건데 미적분으로 다 옮겨왔습니다. 알겠죠? 해야 되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타원이라는 걸 이해하고, 타원이니까 이렇게 그런 건 필요 없는데 미분해서 값을 찾는 것까지는 할 수 있어야 돼. 실제 지금 교육 과정에 있는 거기 때문에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가자! 물론 이걸 x1, y1에 대해서 정리하는 거는 보통은 잘 알진 않지만 해볼게요. 자. 일단은 아까도 보니까 뭐 x1, y1 대입한 거 좀 자주 쓰더라 이거지. 한번 잠깐 써놓긴 할게. x1, y1을 대입한 식은 뭐 이렇다. 필요하면 a제곱, b제곱 곱해서 좀 더 깔끔하게 정리할 수도 있겠죠. 일단은 잠깐 저렇다 써두고 미분 해볼게. a제곱분의 2x 더하기 b제곱분의 b제곱은 상수예요. a제곱도 2y 뭐 달자? y'을 달자. 그럼 좌변은 됐고 우변은 0이에요. 0, 0, 0. 여러분 추워 혹시? 그래 미안해. 히터 켜줄게. 추웠구나. 여러분 미안합니다. 사실 미적분 특강이 또 특성상 저 혼자 열심히 떠드는 경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저는 이제 더워 죽겠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앉아서 듣고 있다 보면 이제 추울 수가 있다. 여러분이 잘못했네. 여러분 더 열심히 머리를 돌렸어야 될 거 아니야. 머리를 팽팽 돌면 열이 얼마. 자, 저 장난입니다. 넘어가서 y'은 이게 좀 헷갈리지 않나? 한번 쓸게요. 이번에는 마이너스 a제곱분의 2x 곱하기 2y분의 b제곱입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a제곱분의 b제곱까지 어쨌든 원래 있던 상수고 y분의 x가 되는 거죠. 좋아요. 이렇게 되었다. 한번 툭툭 치는 소리가 막 났는데. 자, 또 기울기 뭐야? y1, x1 넣으면 그게 기울기죠. 마이너스 a제곱분의 b제곱 y1, x1까지가 기울기고, x는 x1 지날 때 y는 y1 지날 때. 이건 정리하고 싶지가 않은데. 참고로 정리하시려면 y1만 살짝 곱할게요. y1, y. 그 다음에 요 형태를 좀 살리고 싶어 가지고 하는 거니까 b제곱은 양변에 나눌게요. 마이너스 a제곱분의 x1 x 더하기 a제곱분의 x1의 딴딴 제곱 더하기 y1 하나 곱하면서 y1 제곱 나누기 뭐가 되었어? b제곱으로 또 나눴죠. b제곱이 됩니다. 이 친구 뭐라고? 1이라고요. 됐죠? 따라서 너 옆으로 넘겨서 쓰면 a제곱분의 x1x 더하기 b제곱분의 y1 y는 1이다 정도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아예 2차 곡선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주면 무조건 이렇게 됩니다. 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관계식을 계속 이렇게 유도해보면 어떤 식으로 정리가 좀 되냐면, 제곱이었던 친구는 하나는 x1 넣고 하나는 x 써라. y제곱이었던 친구는 y1, y로 바꿔라. 1차식인 친구는 2분의 x 더하기 x1으로, 1차식이었던 친구는 2분의 y 더하기 y1으로 바꿔라. 요 과정을 딱 기억해두면 모든 접선의 방식은 공식처럼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x제곱 대신에 x1x, y1y, x1x, y1y 써라. 너 똑같잖아. x제곱 대신에 x1x, y제곱 대신에 y1y. 나머지는 다 그대로 쓰고. 너도
y제곱 대신 y1인데 x라는 1차식 대신에 2분의 x 더하기 x1을 써라. 이 약분에서 정리한 게 2p배의 x1 더하기 x였습니다. 여기서 외워두는 방법도 있는데 사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2차 곡선은 한동안 볼 일이 없기 때문에 저 후내년이나 너는 후내년 너는 내년에 가가 기하할 때나 배우게 되겠고, 그것도 내신의 절대평가잖아요. 진로 선택 과목은 따로 뭐 특강을 듣는다든지 그런 식의 좀 시간 투자는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제가 몇 년을 살펴봤지만 쓸 데가 없다. 특강을 들을 시간에 다른 과목의 특강을 듣거나 비적분을 복습하거나 수능 준비를 미리 하시거나 하는 게 낫고, 기하는 어떻게? 딱 그것만 돼. 학교 수업을 적당히 잘 들으세요. 충분합니다. 교과서에 있는 문제 숫자 바꾸는 수준으로 그냥 나오는 수준이고, 어려운 것도 나올 수 있잖아요. 틀리세요. 왜냐하면 중간기말 합쳐서 평균 70이 넘어가면 그냥 A입니다. 보통의 학교는. 기준이 뭐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고, 아예 시험 안 치고 그냥 뭐 숙제, 과제물 이런 거 검사해가지고 A 준 학교도 있었습니다. 기하의 과한 투자는 좀 금물인 것 같다. 방학이라든지 특강을 들을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시간들에는 미적분이나 복습이나 아니면 수능 준비 이런 걸 하시는 게 맞고, 기하는 그냥 수업 시간을 활용해서 좀 하고, 알겠지? 그렇다고 또 수업을 아예 안 듣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러면은 또 따로 공부를 해야 되잖아, 기하라는 걸. 그냥 수업 시간에 교과서 수준의 공부를 좀 정확하게 해놓으시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나마 확통이나 다른 과목에 비해서 그래도 새로운 개념을 좀 배우고 받아들이는 과정은 필요하지만, 굉장히 어렵냐? 그것도 아니고, 굉장히 어려운 두 단어는 삭제해 줬습니다. 좋죠? 우리 교육과장님께서는 여러분이 어려우면 바로 칼같이 다 삭제해 준다고, 알겠지? 우리 아들이 어려워해, 삭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알겠지? 걱정하지 마세요. 다 삭제해 줍니다. 뭐가 남아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 삭제해 줍니다. 자, 접선의 방식 구해볼게요. 매개 변수로 나타냈습니다. 결국에 dy, dx를 알아야 접선의 기울기를 알 거 아니니. 근데 필요한 건 뭐다? dx는 세타에 대해서 미분하시고, y도 세타에 대해서 미분하세요. 세타에 대해서 표현하세요. 3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니까 앞에 마이너스 하나 달아주고, 3 사인 제곱 세타에다가 코사인 세타 하나 달아주고, 사인 하나 코사인 하나 약분해주고, 3 또 약분해주면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아까 했던 친구랑 똑같네.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였습니다. 자, 우리 뭐 알아야 돼? 세타는 3분의 파이에 대응하는, 자, 기울기는 뭐야? 도함수에다 넣으면 되죠. 탄젠트 3분의 파이 루트 3이니까 마이너스 루트 3. 지나는 점은 뭐야? x 좌표랑 y 좌표에 뭘 넣어? 세타를 3분의 파이를 넣으세요. 코사인 3분의 파이는 2분의 1이니까 8분의 1 지나고, 사인 3분의 파이는 60도 2분의 루트 3이니까 8분의 3 루트 3을 지나는 것 뿐입니다. 지나는 점과 기울기를 알았으니 그냥 시원하게 곡선 하나 만들어 오면 되겠습니다. 정리하면 답에 나와 있는 그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문제만 더 살펴보고 마무리할게요. 5분 남았으니까 빨리 해야 돼. 우와가 아니라고. 자, 봅시다. 월요일이니? 이번 주 목요일만 딱 하면 여러분 해피한 설날이 다가오고 있어. 설날 하나만 보고 간다. 자, 7-6번. y는 ex에 접하고, 이게 뭐야? 기울기가 주어져 있을 때 구하라는 얘기죠. 도함수는 ex죠. 그대로인데 네가 언제 1이냐를 구해보면 x가 0일 때입니다. 그럼 바꿔 말하면 x 0 넣으면 0,1을 지나고 그때 기울기 얼마? 1이죠. 따라서 기울기가 1인데 y절편 1이 돼? 이지하네. 두 번째입니다. 너무 쉽죠? x ln x 더하기 2x입니다. 자, 미분해볼게요. x 미분하면 ln x 남고, x 남기고 ln x 미분하면 x분의 1이고 뒤에 거 2입니다. ln x 더하기 3인데 네가 기울기가 4여야 되는 거지. y는 4x 더하기 3에 평행하다 했으니까 기울기가 4인 것만 구해오면 되잖아, 맞지? 기울기가 4인 친구를 구해오면 언제 4가 되죠? x가 2였을 때 4가 됩니다. 따라서 2를 대입하면 점은 뭐야? 2 1이니까 2, 3이네요. 2,3을 지나고
기울기는 4다. 기울기가 4인데요. x는 2 지나고 y는 3, 1을 지나지롱. 전개해서 답은 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 전개 안 해도 괜찮지 않을까? 자, 3번. 수직인 직선 캤는데 x-2y 더하기 2는 제로라고 했으니 기울기만 보면 2분의 1입니다. 따라서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어진 함수 y는 sin 2x를 미분해서 근마가 마이너스 2가 되는 점을 찾아오는 겁니다. 되겠죠? sin 2x라는 함수가 주어져 있으면 미분해서 2 코사인 2x고 네가 마이너스 2가 되는 점을 찾아와라. 그러면 코사인이 마이너스 1이 되는 점은 파이니까 x가 2분의 파이에서 코사인 파이가 되면서 마이너스 2라는 점이 될 수 있겠다. 기울기를 가질 수 있겠다. 2분의 파이 대입하면 뭐야 너? 사인 파이는 제로죠. 따라서 기울기는 마이너스 2였습니다. 기울기는 마이너스 2인데 x는 2분의 파이를 지나고 y는 제로를 지나요. 마이너스 2x 더하기 파이라는 그런 접선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별거 없죠? 차차 열심히 지우고. 자, 7-7번 a, 0이라는 바깥의 점에서 y는 x의 x제곱에 오직 하나의 접선을 그릴 수 있을 때 곡선 바뀌죠. 왜냐 x에 a를 넣으면 값이 0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a가 0이 아니라서요. 자, 그래서 우리는 곡선에 일단은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서 미분을 해야 되니까 미분을 해놓으면 x 더하기 1 2x제곱이 됩니다. 참고로 2x제곱 달리했을 때 옆에 있는 친구 미분해서 자기 자신한테 더해서 쓰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곡선 위의 임의의 점 t, 2의 t, t, 2의 t제곱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t 더하기 1 2의 t제곱인 것이니까 접선의 방정식은 t 더하기 1 2의 t제곱 x가 t 지날 때 2의 t제곱을 더하는 것 아니지 t배의 2의 t제곱을 더하는 것 이게 접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야. 임의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네가 뭐지나 a, 0 따라서 제로는 2의 t제곱이랑 a-t랑 앞에 t 더하기 1 있었나? 더하기 t배 2의 t제곱. 그래서 항상 2의 t제곱으로 묶어 써주시면 됩니다. 항상 2의 t제곱으로 묶어서 써주시면 요거 더하기 t다. 그지? 전개할게요. 마이너스 t제곱 더하기 at 마이너스 t 더하기 t니까 날라갔고 더하기 a가 됩니다. 아하, 이렇게 2차식으로 정리가 된다 이거. 여러분 접선을 오직 하나만 그릴 수 있을 때 잘 봐. 너는 0이 될 수가 없어. 이 방정식의 실근이 하나뿐이라는 건데 너는 0이 될 수 없어. 따라서 이 2차 방정식이 뭐를 가지면 중근을 가지면 실근을 하나만 갖겠죠. 됐죠? 그래서 보통 2의 t제곱 같이 있을 때 2x제곱 같이 있을 때는 묶어내면은 보통 간단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애들로 정리가 됩니다. 바로 쓸게. 뭐 마이너스 1이 있는데 별 문제 없겠죠? a제곱 마이너스 4a 하면 플러스 4a가 제로일 때. 참고로 문제에서 a는 0이 아니라고 했으므로 a는 마이너스 4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번에 숙제는 요 내용들 복습하시고 또 영상 필요하시면 또 참고하시면서 복습하시고 그 다음에 유제들 밑에 푸는 거랑 앞에 연습 문제 맞나? 일단 6단원이랑 요번에 좀 풀 수 있으면 7단원도 같이 하고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겠죠? 설 때 두 단원을 푸는 것보다 지금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